2017년도 1회차 수학 코스 1 로마자 2-1번 절대값을 포함하는 식에 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x에 관한 방정식, 여기 보면 이제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 나와 있고요. 요 이제 방정식이 되어 있네요. 자, 이게 1번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 식이 해를 가지도록 하는 실수 a와 b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번식의 좌변, 이 왼쪽에 있는 절대값이 포함된 이 함수를 따로 두고 이 절대값 기호를 이용하지 않고 표현을 해보면 절대값을 벗겨서 이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y는 자, 절대값 x-3 절대값 닫고 더하기 절대값 x-6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예요. 자,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 강의에서 절대값을 포함하는 식을 다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일단 무조건 다 찾습니다. 그러면 3과 6이죠. 그래서 3과 6을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고요. 그 값들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눕니다. 그러면 범위가 3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범위에 따라서 식을 먼저 써줄게요. 여기를 1번 범위, 여기 2번 범위, 여기 3번 범위라고 하고요. 1번 범위를 먼저 식으로 표현해보면 x가 3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여기 보면 3보다 작죠, 범위가. 그걸 여기다 지금 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3보다 x가 작을 때 그때 한번 이제 식을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3과 6 사이죠. 그래서 x가 3과 6 사이인데 이렇게 쓰는데 여기 지금 이꼴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꼴 이렇게 등호를 붙여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6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6보다 클 때죠. x가 6보다 이제 클 때, 근데 여기 이꼴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꼴을 붙여줍니다. 한쪽에는 반드시 등호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빠짐없이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니까, 범위를 나누는 거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범위에 대해서 절대값을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보다 작을 때, 가령 x가 0일 때 대표적인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x에 0 대입하면 이 절대값 안에 값이 음수죠. 그러면 이 절대값을 벗길 때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이제 나온다, 이렇게 절대값을 벗기는 걸 이제 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절대값을 벗겨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0 대입을 해보면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x-6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벗겨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되므로 요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9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만 써줄게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9. 자, 같은 방식으로 3과 6 사이에 있는 뭐 대표값 한 5 정도 대입해볼까요? 여기 5 대입하면 양수죠? 양수면 그대로 이제 벗겨줍니다. 그리고 여기다 5 대입하면 x자리에 음수죠?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벗겨줍니다. 그러면 x-3,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므로 x-x 소거 되고 이제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y는 3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x가 6보다 큰 수, 뭐 예를 들어 10 같은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둘 다 양수죠. 그래서 y는 x-3 그대로 벗겨주는 거예요. x-6. 그래서 2x-9라고 하는 1차 함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하는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2고, 9고, 여기 3, 2,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계속 문제 읽어보면요. 다음으로 xy 평면상에서 이 그래프와 직선 y는 ax 플러스 b 사이의 교점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x축, y축 그리고요.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당겨서 좀 지우고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여기가 지금 x가 3인 곳이에요. x가 3인 곳. 3보다 더 작은 곳, 즉 3보다 왼쪽인 곳에 대해서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라고 하는 요런 이제 1차 함수,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3. 요렇게 이제 여기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죠. 직선이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직선이 그려질 거예요. 3의 왼쪽에서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부터 6까지는
y는 3이라고 하는 이런 상수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죠. 자, 3을 대입했을 때 여기가 이제 3이니까요. 직선이 여기. 그리고 이제 6을 여기다 대입하면 이거 3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2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런 이제 꺾은 선 그래프가 바로 이 절대값을 포함한 이 함수가 나타내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직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함수도 이제 그려봐야 되죠.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런 함수도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석에서는요, 제가 이것도 기본 개념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석 파트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만나는 점 찾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함수를 지금 그림을 그린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지금 이제 그릴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이 a가 1일 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 요 함수에 요거 이제 좀 지울까요? 요거 좀 지우고 자, 여기서 첫 번째 y는 a가 지금 1일 때라고 했으니까 y는 x 플러스 b 이런 식의 이제 직선이 되겠죠. 자, 요때 해가 있도록 하는 b의 이 값의 범위는 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두 그래프가 만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만난다.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는 1이지만 y절편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기울기 1인 직선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울기 1, 여기가 0이니까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게 기울기 1짜리 그래프가 되는 거죠. 뭐 요런 그래프. 그런데 자, 이 그래프가 y절편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울기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 밑에 있으면 안 만나죠, 두 그래프가. 그러면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도대체 만날까요? 바로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순간부터 이제 해가 생기겠죠. 이렇게 만난 점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날 때 요 빛값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요 점은 바로 6,3이잖아요. 이 6,3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만족돼야 되겠죠. 이 직선상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 x자리에 6을 대입하고 그때 y값이 3이므로 b의 값은 마이너스 3일 것이고요. 그때 이 b가 의미하는 것은 y절편이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예요. 요거보다 직선이 더 위쪽에 있으면, 그죠? 그러면 이제 해가 있겠죠. 만난 점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 b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 위쪽에 있으면 이제 해가 생기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어려워하시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방정식을 그래프로 이제 치환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죠.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방정식을 그래프로 그려서 교점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패턴의 문제가 종종 출제되곤 합니다. 자, 이제 양가로 2번 볼게요. b 이꼴 6일 때, 자, 이번에는 b가 6이래요. 자, 이거는 지우고요. 이것도 그림도 좀 지우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6인 경우, 그러면 y는 a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y절편이 주어졌어요. 여기가 주어졌어요. 여기를 무조건 지나요, 직선이. 그런데 뭐가 안 주어졌냐면 기울기가 안 주어졌죠. 기울기. 그러니까 이 직선이요. 자, 잘 보세요.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기울기의 범위에 있을 때 교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이런 경우라면 어때요? 그 교점이 안 생기겠죠. 이런 경우라도 교점이 안 생기겠죠. 그럼 언제부터 교점이 생길까요? 이렇게 쭉 기울기가 커지다가 요 점을 지날 때 드디어 이제 교점이 생기죠. 자,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쭉 올라가다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때도 교점이 생기겠죠. 이렇게 여기다 이제 연장되는 거니까 언젠가는 교점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도 있죠. 교점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요것도 교점이 계속 있죠. 지금도 있어요. 자, 지금도 있는데, 자, 평행하게 되는 순간 어때요? 요 직선이랑 평행하게 되는 순간 이제 교점이 안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범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b가 6일 때 1번과 서로 다른 두 개의 해가
있도록이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죠? 해가 있긴 있는데 두 점에서 만나래요. 그러려면 자, 요 직선이 자, 요렇게 요 점 지날 때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만 더 커지면 어때요? 두 점에서 만나죠. 계속 커지면 두 점에서 만나죠. 지금도 두 점에서 만나죠. 그런데 자, 요렇게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평행하면 요 점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직선의 기울기랑 요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에는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교점이 두 개 생길 수가 없겠죠. 따라서 자, 제가 이 보라색으로 좀 표현해 볼까요? 요거보다는 커야 돼요. 요거보다는 커야 되고, 그리고 요 직선, 요게 이제 평행하게 되는 순간보다는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평행하게 되는 순간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져야 되고, 요 만나는 점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돼요. 괜찮죠? 요 사이에 어딘가에 직선이 있으면 반드시 교점이 두 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요 경우에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변화량이죠. x가 지금 3만큼 변할 때,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x가 3만큼 변할 때 y가 3만큼 감소하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기울기가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 기울기는 여기 있었죠. 요 직선의 기울기가 2였습니다. 그래서 2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되 2보다는 작아져야지만 교점이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절대값을 포함한 식을 방정식으로 먼저 풀어내고, 그리고 방정식을 함수로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 풀어봤습니다.